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건 내역입니다. 구서동 구서 롯데캐슬 골드, 자, 9층,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 10.7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채권자는 뭐뭐뭐뭐 금융, 어떤 금융권으로부터, 금융권 관련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9월 6일. 자, 그러나 지금은 2020년 11월 말쯤 되죠.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자, 8월 달에 한번 나왔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정은 작년의 감정으로 지금 현재의 시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1차 4억 4,500에 진행 예정이고 입찰 15일 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 나온 물건이네요. 자, 문건 접수네요. 이 경매 진행되면서 지난 1년여간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문건 접수가 있었느냐. 자, 보면 자, 감정평가사, 뭐 채권자들의 채권 신청, 뭐 채권자 변경이 한번 됐고, 그리고 야간 송달 한번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연기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 특별히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그런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폐문부재로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다. 연락이 없어 점유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현재 이 집에는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자,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자, 그리고 근저당 2013년 10월 31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 2013년 10월 31일.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보다 날짜가 후순위인 2015년, 16년, 19년. 자, 모든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 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 등기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사항에 인수될 것은 없습니다. 인수될 것 없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죠. 지난 1년여간 경매가 진행되어 온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이다. 자, 그러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연체되면 명도할 때 결국 관리비 정산 때문에 약간의 애를 먹기도 합니다. 자, 결국 명도비를 얼마로 하느냐, 관리비 정산은 누가 하느냐. 자, 그 금액 가지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지연되면 결국은 손해는 낙찰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그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비 연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조사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은 없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 자, 권리적으로 별로 분석할 게 없으니까 대단히 단순한 물건들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낙찰가 산정에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명도계, 자,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고, 인도명령은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하게 된다. 그리고 잔금 납부일에서 약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명도가 가능하다는 것. 자,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전용 면적 25평이니까 약 300에서 400 정도의 비용은 들 것이다. 따라서 이 비용을 그냥 이사 비용으로 주고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그냥 명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 물건은 9층이고 남향입니다. 유사한 동평대 같은 단지의 물건들입니다. 보면 3층에 6억 5천 호가, 17층에 6억 9천, 6억 8천, 6억 5천, 7억. 7억과 6억 중후반대 사이에 물건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층이었죠. 9층이면 중층 정도. 6억 한 중반 정도 수준에서 후반 정도 사이가 아닐까. 자, 실거래가를 보면 중요한 건 실거래가도 반영해야 됩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계속 4억대,
심지어 저층은 3억대의 금액을 보이다가 큰 변화 없이 계속 4억대를 유지해 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간간히 5억 초반의 금액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6억이나 7억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호가입니다. 호가. 과연 이것이 시세로 안착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개의 사례가 기록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호가이고 어쨌든 기록은 이렇다. 자, 지금 현재 호가에 여기 지금 기록에 기재되지 못한 거래는 된 가격들이 얼마에 됐는지는 탐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일단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자, 어느 정도일까? 경험치를 반영해서 이러한 시장일 때 다시 거래가 된다면 아직까지 6억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자, 이것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 롯데캐슬과 구서 SK뷰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용 면적 33.5과 33.4평. 자, 둘 다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시기가 10월 달이었습니다. 즉 10월까지는 이러한 어떤 폭등 현상의 그런 영향이 이 입찰 경쟁률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2차까지 갖고 4대1과 12대1이었습니다. 보면 감정가 5억 3천, 6억 300.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자, 이때 가격은 어느 정도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5억 3천인데 거래 가능했던 금액은 진짜 실거래가 기록을 보면 5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 이것은 6억 5천, 한 2천에서 한 1천 정도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감정보다 조금 아래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즉 시세가 오다가 올라가고 있는 쯤, 자, 이쯤에 경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감정했던 이 가격 약간 아래에서 약간의 이익을 보고 낙찰이 되었다. 자, 그 낙찰가율이 92.7, 92.3 비슷하게 형성됐습니다. 자, 롯데캐슬 골드 하한가 5억 5천을 적용하면 5억 1,600 정도 나옵니다. 자, 감정보다 훨씬 높죠. 자, 그리고 상한가 6억을 적용하면 5억 6,240.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낙찰가의 구간은 자, 5억 1,600과 5억 6,200. 이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구간이. 자, 이 정도 클 수 있는 건 시세가 굉장히 단시간에 움직였고, 자, 이것을 수요자들과 매도자들이 어느 선쯤에서 가격을 형성할 것인지 솔직히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측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자, 5억 1,600과 5억 6,200. 자, 이 구간 범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6억 중반대의 금액이 실제 지금 실거래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거래가 됐다면, 된 계약이 있다면 낙찰가는 6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은 꼭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